선생님 지난 시간에 옛날 그 자료 만들어놨던 USB 잃어버렸다고 극대노했던 얘기 막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직선의 방정식 이후로는 선생님이 틈틈이 계속 시간을 쪼개서 예전에 내가 쓰던 그런 형태로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하면서 다시 만들고 있어. 자,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설명 들을 때는 그냥 앞에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다 여기 들어있고요. 책에 좀 자세히 글씨로 써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대부분 말로 설명할 거야. 네,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듣고 나중에 여러분이 따로 복습하거나, 그죠? 내용 복습하거나 할 때 그때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선의 방정식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절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절편이라는 건 꼭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어도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1차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 1차 함수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2차 함수가 됐든 3차 함수가 됐든 절편의 의미는 항상 어떤 축과 만나는 점에 그 축의 좌표, 그죠? 그러니까 x절편이다 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당연히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죠? 자, x축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의 y좌표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 이 파트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에 y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0일 때 그때의 x의 값, 자, 이 녀석이 이제 x절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즉 주어진 방정식의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y값이 y절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이니까. 자,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직선에서만 있는 거예요. 뭐 폼을 쓰던 다른 함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차 함수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의 증가량에 대한 y의 값의 변화량의 기울기다 이렇게 써놨죠. 보통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x의 값의 증가량, 분의 y의 값의 증가량 이런 식으로 나와. 둘 다 증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선생님이 요 표현을 책에 책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러 번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는데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x의 값의 증가량에 대한 y의 값의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보통 x의 값은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 A, B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점 왼쪽에 있는 점 A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 B로 움직일 때 그때 X의 값과 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그죠? 왜냐면 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X의 값이 양의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선이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고 하더라도, 그치?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야 X좌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X의 값이 양의 방향으로 변하죠. 그래, 안 그래? 그치? 오른쪽 위를 향하던 오른쪽 아래를 향하던 x의 값이 일단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그때 y의 값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가지고 기울기의 부호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x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점 A에서 B까지 점이 움직였다 라고 생각하면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커져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니까 y의 값도 함께 증가를 하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해. 그러면 x의 값이 증가하니까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y의 값도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의 증가량에 대한 y의 값의 변화량의 비이기 때문에 요거분의 요거야, 그치? 그러니까 양수분의 양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선이 오른쪽 위를 향하면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도 커지니까 플러스분의 플러스, 기울기 자체가 양수일 것이다 라는 거죠. 직선이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x의 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커질 때 y의 값은 내려갑니다. 작아지죠. 그렇죠? 그죠? 그럼 x의 값은 증가하는데 y의 값은 어떻게 변해? 감소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럼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경우 직선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넓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꼭 직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오른쪽 위를 향하는 모습, 그 모습은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도 커지는 거고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모습은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은 작아지는 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한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에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기던
아니면 뭐 이런 모양이 생기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기든 뭐 상관없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모양이 오른쪽 위를 향한다.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한다. 그러면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도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증가함수.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증가함수 할 때 증가란 말은, 그래서 증가란 말은 누구가 증가하는 거야? 바로 함수값이 증가하는 거야. 함수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함수에서 누가 증가하는 거야? y. 그죠? y값. 이 y값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모든 경우, 그죠? 이렇게 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른쪽 아래를 이렇게 향한다. 그러면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감소함수라고 하죠. 감소함수. 전체적인 모양,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함수. 이때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이때 감소도 뭐야? 함수값이 줄어드는 거, 함수값이 감소하는 거. 함수에서 함수값은 항상 y좌표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 y값이 감소할 때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x의 값은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이때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르느냐 감소함수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책에 나오는 이게 조금 불만이야.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의 값의 증가량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의 값의 변화량으로 표현해야지. 변화는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 y의 값의 증가, 이 녀석은 뭐라고 말하냐면 양의 방향, 안 나와? 양의 방향으로의 증가냐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의 증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양의 방향으로의 증가는 정말 커지는 거, 음의 방향으로의 증가는 작아지는 거, 그치? 근데 이제 양의 방향으로의 증가냐 음의 방향으로의 증가냐 둘 다 그냥 증가냐 이렇게 그냥 책임을 표현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x의 값은 커지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냐 또는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냐. 그죠? 그래서 이 x의 값의 증가량에 대한 y의 값의 변화량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는 그 개념 자체가 직선에만 존재합니다. 1차 함수에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그럼 이제 오른쪽 위를 향하든 오른쪽 아래를 하든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배울 때 수투 같은 거 공부할 때 그때는 뭐 순간 변화율, 즉 접선의 기울기 이런 말은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 하지만 그 접선 자체가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직선에서만 통용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이 점에서 이 한 순간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인 거예요. 이 순간 변화율 또는 순간 기울기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한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다항함수, 뭐 3차 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3차 함수는 2번 꺾여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지? 그래서 3차 함수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 이걸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미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분의 개념은 재미있어요. 되게. 개념을 정립한 게 뉴턴이야. 뉴턴이 괜히 인류 역사상 3대 수학자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그 3명 중에서도 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뉴턴이란 말이야. 괜히 짱이 아니야 진짜. 야, 너무 엄청 멋있지 않냐? 그냥 현존하는 지금 지구상 60억 인구 중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겁나 멋있죠. 그죠? 근데 인류 역사상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류 중에 수학을 제일 잘하는 개멋이죠. 그런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 보통 사람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누워서 책 읽다가 툭 떨어지면 사과는 왜 떨어질까? 거기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잖아. 그죠? 네, 인류 역사상, 그죠? 네, 유인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알죠? 거의 4발에 가깝게 이렇게. 이거, 여기서, 갑자기,
나 깡 하는 거 같아. 깡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막 스마트폰 사용하고 이런 세대까지 왔지만 그 전체 이 인간의 인류 역사상 수학 최고 잘하는 사람. 좋다. 대박이죠, 그죠? 그 사람의 미분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수치.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직선으로 돌아와서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갑니다. x1, y1, x2, y2 두 점을 지나가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에 대해서 x의 변화량 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자, x가 x1에서 x2까지 변했어, 그렇지? 그럼 x좌표끼리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x2 x1 이렇게 하면 x좌표끼리의 차. 이때 y좌표끼리의 차, y2 y1 하면 이게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값의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 알겠죠? 단 이때 x1과 x2가 같지 않아야 됩니다. x1과 x2가 같으면 뭐가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런 값을.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y축과 평행한 직선 있지? 예를 들어서 x는 뭐 여기가 3이다. 그럼 x는 3 이런 직선. 이차함수 할 때 신나게 하는 포물선의 축 있잖아. y축과 평행한 직선. 그죠? 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은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얼마다? 여러분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이렇게 이거 뭐지? 떡밥 던지는 거 아니잖아. 미끼 투척 이렇게. 얼마다? 기울기가 없다. 그쵸? 왜 기울기가 없지 얘는? 기울기는 x의 값의 변화량에 대한 y의 값의 변화량이 있는데 x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점을 골라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해봤더니 요 점의 x좌표도 3이고 요 점의 x좌표도 3이야. 그럼 x1도 3이고 x2도 3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3, x2 x1 3 빼기 3 분의 y2 y1 분모가 0이 돼버리네. 그죠? 여기는 뭐 분모가 0이 돼버리네. 그죠?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 알겠지? 반면 x축과 평행한 직선 요 녀석이 기울기가 0이야. 알겠지? x축과 평행한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 같은 경우는 어때? 이번에는 x 값의 변화량은 존재하는데 이렇게 두 점을 잡아보면 x의 값의 변화량은 존재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3이면 x가 2만큼 변한 거잖아. 그치? 근데 y좌표가 똑같으니까 y의 값의 변화량이 0이잖아. 그러니까 x의 값의 변화량은 존재하는데 분자가 0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의 값 자체가 0이지. 그치?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기울기가 0.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기울기 뭐야? 기울기 양수죠, 그쵸? 그래 안 그래?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그죠? 기울기 뭐야? 기울기 음수지, 그치? 그럼 얘는 오른쪽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딱 중간이잖아.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 이때는 음수. 딱 중간이잖아. 이때가 딱 기울기가 0인 거야, 당연히, 그쵸?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 함수식의 형태로 표현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x의 기준이 요 a 있잖아. 요 녀석이 바로 기울기입니다. 라는 사실. 자, 그럼 기울기를 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자, 두 점을 지날 때. 그죠? 두 점. 자, x1, y1. 그 다음에 x2, y2.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의 차 분의 y좌표의 차를 구하면 돼요. 자, x2 x1 분의 y2 y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에서 2를 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1 x2 분의 y1 y2.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 두 값은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 여기 x2 x1과 x1 x2 이 둘의 관계는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래야 그래. 그지? 그러면 분모가 요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분모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분자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분자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모, 분자의 부호를 둘 다 반대로 바꿨으니까 전체 분수의 값은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원래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가 있어.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하고 어차피 똑같잖아. 둘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 다만 중요한 것은 분모가 2-1이었으면 분자도 2-1이어야 돼. 분자가 1-2면 분모도 1-2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순서는 맞아야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요 기울기의 편, 요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치? 얘기했었지, 그치? 요 화면 본 거 기억나지, 그치? 예.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a와 b일 때 그 x의 값에 대한 y의 값이 함수값 fa, fb로 나타나니까, 그치? 그래서 뭐 x1 x2분의 y1 y2 이 위에 거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예, 얘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그리고 기울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이 오른쪽 방향을 말하는 거죠. 이쪽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삼각비를 표현하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거분의 요거가 탄젠트 세타의 값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울기가 바로 요거분의 요거, x의 변화분의 y.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이 바로 기울기를 뜻한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요거 지난 시간에 했어 안 써, 문제? 기울기 이용한 문제. 괜찮아, 한 번 더 풀어도 상관없어요. 풀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책에 있는 문제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기 편하도록 알잖아. 내 자료는 내가 설명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했잖아. 자, 기울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들었으니까 기울기 관련된 문제를 실어 놓은 거예요.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풀어줬던 것 같은데. 자, 점 a 뭐 3,2가 있고, 점 b 뭐 1, 마이너스 1. 점 c는 a,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면 세 점 중에 어떤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해도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선, 그러니까 점 A와 B를 잡아서 기울기를 구해도 또 B와 C를 잡아서 아니면 A와 C를 잡아서 기울기를 구해도 어차피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야만 합니다. 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서 이 점을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아직 지금 설명이 안 됐으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보면 점 B와 C를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x 빼기 x, 그죠? 자, a 빼기 1 요거 분의 y 빼기 y,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자, 이 녀석이 기울기가 됩니다. x 빼기 x분의 y 빼기 y. 아시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x 빼기 x. 여기서 이거 빼도 돼요. 3 빼기 1분의, 그죠? 자, 2 빼기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기울기가 서로 같다. 그죠? 오케이? 네. 살짝 정리해보면 a-1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지? 이거하고 2분의 3 아니에요? 그죠? 2분의 3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값이 똑같겠지? 그래서 3a-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되고 1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따라서 a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259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선생님 방금 전까지 설명한 게 258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설명이었고요. 이제 259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또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도형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
네, 도형의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당연히 그 방정식 자체를 구해내면 문제를 절반 이상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조건 안에서 주어진 식을 방정식 자체를 구해낼 수 있다면 문제는 거의 다 뭐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져 있다.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졌으면 당연히 기울기를 기울기 자리에다가 또 y절편은 y절편 자리에 집어 넣어버리면 되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식 y는 mx 플러스 l. 이 녀석은 요 m이 기울기, m이 y절편이라고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기울기와 y절편을 각각 요 자리에 집어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는 y절편하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었잖아 처음에.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y절편하고 x절편, 절편만 두 개 주어져 있는 거야. 절편만 두 개. 알겠니? 네. 절편만. 자, 그러면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어. 이때는 x절편이 a, y절편이 b다. 그러면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항상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 같은 경우는, 자, 요것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한 것 같다. 아닌가? 여기까지 설명한 것 같아. 요 페이지까지는. 그치? 그러니까 왠지 막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 선생님은 똑같은 걸 여러 번 가르치다 보니까, 그죠? 다른 반 학생한테 가르쳤는지 아니면 여러분한테서 여기까지 설명했었는지 막 이런 데자뷰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자, 다시 x절편과 y절편 각각 a, b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울기는 당연히 뭐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b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 x분의 x 플러스 y절편 b.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선생님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식을 변형하면 얘가 만들어져요. 자, 어떻게 변형하면 돼? 별거 아니에요. 양변을 그냥 b로 나눠봐. 양변을 b로 나누면 좌변은 b분의 y 되고요. 자, 우변은 마이너스 a분의, 자, a분의 b가 b로 나눠졌으니까 a분의 1이 되고, 그죠? b는 b로 나눠졌으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 x를 분자에다가 곱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최종적으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xy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직선은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둘이 더한 것이 항상 1이다. 이런 모양의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때도 마찬가지 x절편이나 y절편이 0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왜? a나 b가 0이면 분모에 또 0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x절편 또는 y절편이 0이 아닌 경우에 그때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아마 이거 푼 것 같은데, 그치? 자, x절편이 6,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이게 x절편분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의 모양을 바로 표현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게 이제 1번 요 방법이 1번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뭘 더 좋아하냐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죠? 기울기를 바로 이렇게 구해놓고, 그지? 자, y절편이 마이너스이니까 따라서 주어진 식이 y는 3분의 1x 그 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식을 이런 식으로 구해놓고 얘네들을 이제 대입하는 거지. 요거 한번 대입하고 요거 한번 대입하면 각각 a, b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식을 이제 어차피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면 그러면 이 식에다 대입하든 이 식에다 대입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리한 걸로 하시면 돼요. 식을 이렇게 구해서 얘를 대입하건 아니면 이렇게 구해서 대입하건 상관없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입니다. 점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된다? 자, y-y1은 m 곱하기 x-x1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중학교 때 이제 1차함수를 배울 때는 이 방법을 배우지 않아요. 자, 중학교 때 1차함수를 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울기가 m이라고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자 기울기가 뭐 2,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이 3,5.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면 y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 몰라. 그 다음에 3,5 대입해서 네모 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선 구해. 맞죠? 그죠? 근데 이 방법이 틀렸어? 아니야. 완전히 맞는 방법이야.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돼. 단 이제 고등학교 때는 새로 배운 걸 좀 써먹을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자, 기울기가 2이고 3,5를 지나가는 직선이면 자, 기울기가 2이고 원점이 0,0을 지나는 직선이 당연히 y는 2x잖아요. 근데 이 직선이 3,5를 지나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3,5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이쪽에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직선이 얘를 지나가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x축 방향으로 3만큼, 요만큼.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렇게. 그럼 여기를 지나가게 만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원래 y는 2x였단 말이야. 2x. 그지? 그런데 이것을 이 y는 2x라는 직선을 3,5를 지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x가 있던 자리에 x-4,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y가 있던 자리에 y-5.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공식처럼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이니까 m을 여자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x, y축 방향으로 각각 x1, y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런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y는 mx였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얘랑 모양이 똑같아. 어차피 x1, y1을 지나가니까 원래 y는 mx에서 x 자리에 x-x1, y 자리에 y-y를 집어넣은 건 똑같은데 단지 이 두 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기울기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니까 기울기를 내가 직접 구한 거지. 그래서 x2-x1 분의 y2-y를 해서 기울기를 직접 구했고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위에 있는 공식에서 m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직선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들으셨고요. 자, 위에 문제 보시면 두 점을 연결한 3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겠죠.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의 중점을 지나가니까 일단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의 중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죠. 자, 앞에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중점 좌표 구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렇죠? 중점은 1대1 내분점이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중점의 x좌표는 그냥 두 점의 x좌표의 평균 y좌표도 마찬가지.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중점의 좌표는 x좌표가 뭐야? -4, 그 다음에 6. 얘네들이 더해서 나누기. 그 다음에 y좌표는 2하고 8 더해서 나누기. 요거예요. 자, 따라서 중점의 좌표가 뭐야? 1,5 아니야? 아니야? 맞나? 2분의 2, 2분의 10, 1,5 맞잖아. 그죠? 교실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지 말아줘, 좀. 꼭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거 막 촬영 녹화 안 돼가지고 그 텅 빈 교실에서 나 혼자 하는 거 같잖아. 나 혼자 막 연기하는 거 있잖아. 그치 얘들아 알겠니? 막 이러면서 연기하는 거 같잖아. 그치? 그래서 1,5 요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자 중학교 2학년 때 자 이때 방식은 뭐냐면 자 y는 기울기 3 -3 x 플러스 y절편 몰라 n 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1,5 대입해가지고 n을 찾아야 되는 방식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방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로 배운 게 있잖아. 그치? 자 원래 y는 -3x 여기서 출발. 오늘 일찍 괜찮겠지? 별일 없겠죠? 분필 하나 부러진 거 가지고 다시 자 원래 y는 -3x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출발했는데 1,5를 지나가니까 자, y는 마이너스 3x라는 직선은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는 개념. 그래서 x자리에 x 마이너스 1, 자, y자리에 y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딱 표현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바로 우리가 찾는 직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요거에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왜냐면 y-y1은 m 곱하기 x-x1 이것이 x1, y1이라는 어떤 특정한 정점, 정해진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직선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에서 다시 한번 써먹게 될 그러한 직선의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알겠지? 그래서 이 형태에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그냥 답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둘이 곱하면 플러스 3 얘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8 이렇게.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점 A가 7,-3이고 점 B가 2,-8인데 이 두 점을 이은 성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요 성분 A, B의 3대2 내분점도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직선이 지나가는 두 점을 알려준 셈이에요. 그죠? 자, 먼저 성분 A, B의 3대2 내분점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3대2 적어놓고 점 A가 7,-3, 점 B가 2,-8.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자, 3대2 내분점을 구하는 거니까 자, 내분점의 좌표는 아시다시피 m 플러스 n분의 3 플러스 2분의 자, 이렇게 곱한 거 3, 2는 6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2, 7은 14 이렇게 컴마 자, 3 플러스 2분의 자,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4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6 이게 내분점 좌표입니다. 맞지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따라서 이 내분점의 좌표가 어떻게 생겼어요? 5분의 20이니까 4, 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잖아요. 내분점 좌표.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구하는 걸 보시면 이거 내분한 좌표. 요게 4,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요 점하고 요 점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차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공식처럼 생각해서 그냥 뭐 y-y1은 x2-x1 분의 y2-y1 곱하기 x-x1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생각해서 여기다 그냥 대입해도 돼요. 여기서의 변수는 x하고 y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 x2, x1, y2, y1 여기 x1, y1 이거 다 상수잖아. 그치? 이 중에 얘를 뭐 x1, y1 얘를 x2, y2 이렇게 잡은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뭐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입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이 주어진 요 식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지. 이걸 그냥 공식처럼 막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써먹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야? 당연히 기울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요 부분이 기울기잖아요. 그냥 기울기를 구해.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x의 변화를 이렇게 x 빼기 x 5 빼기 지우고 자, 기울기 구하면 여기 5 빼기 4분의 그죠? 분의 2 빼기 마이너스 6 아닙니까? 그죠? 2 빼기 마이너스 6 기울기가 8이네요. 그죠? 상당히 경사가 이렇게 급한 그런 직선이 되겠네. x가 1만큼 변할 때 y가 8만큼 변하는 겁니다. 그치? 그런 직선이에요. 자, 그리고 지나간 한 점의 좌표가 5,2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8이고 5,1을 지나가니까 y-2는 기울기 8 곱하기 x-5. 자,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한 거야. 그치? 기울기가 8이면서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 y는 8x가 되거든? 근데 그 y는 8x를 x축 방향으로 5,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이거잖아. 그치? 이거 정리하면 그냥 뭐야?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더 나오네요. 자, 보세요. 세 점이 있어.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 세 점 중에 점 A를 지나가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분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겠습니다. 그냥 세 점에 대충 이렇게 입각합시다. 이렇게.
그냥 쓸게요. 자, 여기가 점 A. A가 마이너스 2,4. 자, 점 B는 여기. 마이너스 1,2. 점 C는 3,4. 자, 이렇게 세 점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이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뭔 소리야? 어떻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여러분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대변에 중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야. 중점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야지 넓이가 2등분 되지. 이 BC의 중점은 M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BM하고 CM의 길이가 똑같으면 이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거라는 얘기야. 높이가, 그지?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결정한 게 밑변하고 높이니까 밑변 길이와 높이가 같은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 ABC를 똑같이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것은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으로 쪼갠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점 A를 지나가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점 A와 선분 BC의 중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중점의 좌표는 방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자 2분의 X좌표 더하기 X좌표, 그지? 마이너스 1 더하기 3, 컴마 자 2분의 Y좌표 더하기 Y좌표 2 플러스 4 이게 중점의 좌표야. 자 중점의 좌표 얼마나 나와? 그러니까 1,3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은 뭐야? 마이너스 2,4 요거하고 1,3 이 두 점은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러한 직선의 관계를 구하시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똑같아. 왜냐면 직선이 지나가는 두 점 알았잖아. 요거하고 요거. 직선이 지나가는 두 점 알았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계산이긴 하지만 자 기울기 자 x 빼기 x 자 1 빼기 마이너스 2 분의 y 빼기 y 3 빼기 4 자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되니?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알았고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자 이 녀석인데 자 요 직선이 1,3을 지나가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x 자리에 x 마이너스 1 y 자리에 y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식을 정리하면 되지.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랑 계속 같은 방법이에요.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요번에 설명할 내용은 축과 평행한 직선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기울기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했어. 그치? 자, 기울기 얘기하면서 축과 평행한 직선 얘기도 살짝 했는데 자, 우선 X절편이 A이고 Y축에 평행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Y축에 평행하다는 것은 X축의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좌표 평면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면 자, X절편이 A이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A다. 그지? 그러니까 X절편이 A라면 여기 A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 0이라는 얘기죠. 요 점이. 그지? 그러면서 Y축의 평행. Y축의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X축과는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직선은 바로 자, 요 직선의 이름 자체가 X는 A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은 Y좌표는 다 달라. Y좌표는 다 다른데 X좌표는 다 A로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Y값에 관계없이 X좌표가 무조건 A인 점들 그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X는 A 이렇게 직선의 이름이 그죠? 자 특히 이 Y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Y축을 의미하는 방정식은 자,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요 A 값이 3이다. 그럼 여기가 X는 3 X는 5, X는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2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Y축 자체는 뭐다, 그럼? 여기가 뭐야? 원점이잖아, 원점. X좌표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 Y축 자체가 뭐다? X는 0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y축의 방정식 뭐 이런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y축을 나타낼 y축을 의미하는 방정식이 바로 x는 0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b이고 x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y축과 점 b에서 만나면서 b 그러니까 0,b를 뜻하죠. 0을 만나면서 x축과 평행 이러한 직선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직선 자, x축에 평행하면 당연히 y축의 수직이겠죠. y축과 수직으로 만나죠. 이렇게 자, 이러한 직선 우리는 y는 b라고 부른다. 자, 똑같은 원리로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은 x좌표는 다 다른데 y좌표는 모두 공통적으로 b란 말이야.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y의 값이 b인 그런 점들, 그런 점들만 다 모은, 그죠? x의 값이 얼마가 됐든 y좌표가 무조건 b, 그지? 그런 점들만 모아놓은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y는 b,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의 이름을 생각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자 이런 녀석도 뭐 y는 3, 뭐 y는 5, y는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x축은 여기 원점을 딱 지나가니까 이 점의 원점의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x축을 의미하는 방정식이 바로 y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y축을 의미하는 것이 x는 0 x축을 의미하는 것이 뭐다? x축을 의미하는 것이 y는 0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그죠? 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x절편이 a이고 y축에 평행한 x는 a 이렇게, 그죠? x축하고 a, 0에서 만나요.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b이고 x축에 평행한 y는 b. 그래서 이 녀석은 자, 0,b 여기를 지나가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 그죠? y는 b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큼직한 활자로 표시를 해놨죠. 직선의 두 가지 표현 방법. 자, 직선의 표현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준형, 하나는 일반형. 자, y는 mx 플러스 n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표준형은 선생님이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리한 형태, 그것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리한 형태. 직선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리한 형태예요. 왜? 이 시에는 바로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이 바로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 직선의 생명은 기울기와 한 점이에요. 무조건 기울기 한 점. 근데 이 식 자체에 자, 나는 기울기 m입니다. 바로 드러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0,n을 지납니다. 그죠? y축과 만나는 점이 0,n이잖아. y절편이 n이니까.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m이고 0,n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리해.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반형. 자, 우리가 일반형은 언제 좀 주로 쓰이냐면 다른 도형과의 관계를 좀 밝히거나 규명할 때. 이렇게 표현할까? 예를 들어서 뭐 원과 직선이 뭐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뒤에 이제 원의 방정식 할 때 나오거든. 그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 놓고 그 대소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러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접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일반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다른 도형과의 관계, 위치 관계 같은 걸 규명할 때 그때 편리해요. 일반형이.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이 표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식이면서 방정식이잖아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그지? 자, 미지수가 x, y,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자 x와 y에 대한 방정, 1차 방정식이잖아. 그게 직선을 뜻하잖아, 그쵸? 두 문자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이 일반형도 그런 모양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미지수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표준형 있잖아요. 표준형. 표준형은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있어요. 표준형으로는 좌표 평면에 존재하는 직선들 중에 표준형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있어요. 그게 뭘까?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은 바로 y축과 평행한 직선. 우리 바로 전 단계에서 배웠던 이 y축과 평행한 직선 요거 있죠. 얘는 그냥 이름이 직선은 A, 그 직선의 이름 자체가 x는 a잖아요. 그지? 근데 여러분 표준형을 보잖아요. 표준형은 그냥 y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이 y의 개수가 무조건 1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그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는 이 y라는 문자를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얘를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y축과 평행한 직선, 그죠? 요거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 y축과 평행한 직선 기울기 얼마라고? 없다라고 했잖아. 기울기가 없다. 그치? 기울기가 없다. 그치? 얘는 그냥 기울기가 m으로 표현되는 직선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예. 그래서 이 m의 값이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직선은. 그치?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예. 선생님, 그럼 m이 0이면요? 그건 가능해. 그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뭐야? 그냥 y는 m 이거 아닌가요? 그건 뭐야?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은 표현할 수 있어요. m이 0이면 되니까. 근데 y축과 평행한 직선은 m이라는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일반형은 어때? 일반형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으로는 y축과 평행한 직선도 표현할 수 있다. 왜? 일반형에서 이 y의 개수 b 있잖아. b가 0이 되면 되잖아. 자, 여기 봐봐.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그죠?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때 일반형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라는 말은 A, B가 둘 다 0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A와 B가 둘 다 0이 아니면 그러면 이 X라는 변수도 살아있고 Y라는 변수도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러니까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지. 근데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이잖아. 그러면 A가 0이 아닐 때 B는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A가 0이 아닐 때 만약에 B가 0이면 그때는 요 Y라는 문자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 X라는 문자에 대한 X라는 미지수 하나의 미지수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Y축과 평행한 직선이 표현되는 거야. X는 얼마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얘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y라는 미지수 하나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표현되는 거지. 그런데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항상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다시 말해 둘 다 0인 경우는 안 돼. a와 b가 둘 다 0이잖아? 그럼 x라는 문자도 없어지고 y라는 문자도 없어지고 그냥 c는 0이라는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 되어버려. 알겠지? 그러니까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된다. 둘 다 아니어도 되고. 둘 다 0인 경우만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일단 요 직선의 두 가지 표현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죠? 화장실 갔다 오세요. 5분간 휴식. 바람직하지 않은, 그죠?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장래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자기 진로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을 테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거 찾아서 그쪽을 계속 갈망해봐. 계속 끊임없이. 그죠? 갈망.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어? 스탠포드대 졸업식 연설 맨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랬어? 스티브 잡스가. 너무 유명하잖아. 아이씨,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 이 백지 상태 같은 녀석들 같은 경우.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가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했잖아. 몰라?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어떻게 이게 우리말로 보니까 아니 hungry, stay hungry 뭐야? 배고프면서 배고프게 머물러라? stay hungry. 배고픈데 먹지 말고 계속 나 배고픈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나? 그게 무슨 뜻이야? 끊임없이 갈구하라는 얘기잖아. 내가 여기서의 배고픔은 뭐야? 배고픔. 정말로 이렇게 뱃속이 비어있는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죠? 나는 아직 그 도달하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다. 끊임없이 갈구하고 욕심내라는 거잖아. 스테이 플리시는 바보같이, 정말로 바보 같은 상태, 이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요령 피우지 말고, 그렇지, 요령 피우지 말고. 현실하고 자꾸만 타협하고,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할까? 이런 요령 피우지 말고, 바보같이, 이런 거야. 우직하게. 꾸준히, 우직하게. 그치? 네.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가 쳐자고 있어도 우직하게, 바보같이 계속 자기 가던 길을 가는 그런 거북이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야. 스테이플리시. 그치? 네. 끊임없이 우직하게, 네. 자기가 자기 목표를 끊임없이 갈망하라. 그런 뜻이야. 스테이플리시. 그런 의미.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비슷해져 가게 되는 거야, 자기 인생. 왜 알겠어? 여러분 무슨 깨달은 게 있었으면 좋겠네.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후회를 남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직선의 표현 방법 두 가지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상수 ABC가 답을 만족시킬 때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일반형으로 나타나있죠? 자, 이 직선이 지나가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니까 1번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녀석이 지나가는 사분면, 2번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3번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1번. 자, A씨가 0보다 크고 B씨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씨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야?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죠? B씨가 0보다 크다. 이것도 B와 C의 부호가 같다. 뭐야? A, B, C의 부호가 다 똑같다는 얘기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자,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건 얘를 Y에 관하여 푼다는 뜻이기 때문에 AX와 C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양변을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는 지금 A, C, B, C가 모두 부호가 같으니까 A, B, C가 다 똑같으니까 얘네 둘도 부호 똑같고 얘네 둘도 부호 똑같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쵸? 그럼 얘네 둘이 부호가 똑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는 B와 A가 부호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자체가 음수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 B와 C의 부호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도 음수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겠어? 자, 기울기가 음수.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해야 돼. 이렇게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Y절편이 음수. 그럼 Y축과 어점보다 밑에서 만나야 돼. 음수니까. 그럼 여기서 만나면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문제에서는 이 직선이 지나가는 사분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사분면? 2, 3, 4 사분면 이렇게 지나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제2, 3, 4 사분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2번은 A, B는 둘이 곱했을 때 음수입니다. C는 양수예요. 그럼 A와 B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죠? 자, A와 B의 부호가 반대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야, 음수야? 어려워? 자, A와 B가 부호가 반대야. 그럼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음수일 거 아니야? B분의 A가. 근데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러니까 양수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되십니까? 기울기가 양수야. 기울기가 양수면 직선이 오른쪽 위를 향해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와 C는 부호가 똑같아.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는 음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 자, Y절편은 음수이면서 오른쪽 위를 향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치? 직선이. 그러면 1, 3, 4, 4분면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1, 3, 4, 4분. 이게 이제 2번의 정답. 자, 3번 보세요. 3번. 3번은 B가 0입니다. 봐라, 이거 봐라. B가 0이면 여기 분모가 0이니까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는 경우죠. 그렇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자, B가 0이면 뭐가 없어져?
얘가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면서 ax 플러스 c는 0이 되죠. 그쵸? 그럼 ax 플러스 c는 0이다. 이걸 x에 관해서 정리하면 c를 이항하고 양변을 a로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네. 자 봐봐. a 곱하기 c가 0보다 커. 그럼 a와 c의 부호가 똑같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는 음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 얘는 지금 x는 얼마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x는 얼마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y축과 평행한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 음수잖아. 음수니까 원점보다 그러니까 y축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맞습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a분의 c고. 이해되지? 그래서 3번은 뭐야? 2, 3, 4분면. 알겠지? 지나가는 3분면이 3번은 2, 3, 4분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ABC의 부호만 정확하게, 그죠?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라 크게 어렵진 않고요. 자, 다음. 자, 여기서부터가 약간 직선의 방정식 약간 2부입니다. 2부. 직선의 방정식 2부예요. 선생님 지금 중간중간 문제 풀면서 지나갔잖아. 여러분 263페이지 한번 볼래? 263페이지. 여기 보면 필수 예제 1번, 2번 아까 다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죠? 그 다음에 264페이지. 필수 예제 3번, 4번도 다 풀었어요. 여기서 필수 예제 4번을 제일 먼저 풀었었어, 아까. 그죠? 기울기 배웠을 때. 그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에서 삼각형의 넓이 2등분하는 거, 이것도 아까 했고요. 자, 넘겨보시면 266페이지에 필수 예제 6번이 방금 전에 푼 문제죠. 그죠? 자, 직선의 방정식 2부. 여기서부터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정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 x1, y1을 지나가는 직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거다. 요 공식이 다시 다뤄질 거다 했잖아. 그치? 큼직하게 적어놨어. 왕크지. 다 잘 보이지? 이거 한 50m 밖에서 보일 것 같은데. 크게. 자, 아까 나왔던 거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렇지? 직선이 이렇게 표현되잖아. 이 녀석은 잘 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이게 반드시 성립하겠지. 그래 안 그래? m에 관한 항등식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이 0이고 이 녀석이 0이면 0은 m 곱하기 0 이렇게 되니까 m이 어떤 값을 갖던 m이 얼마가 되던 간에 이 등호가 반드시 성립할 거 아니야. 자, 이런 의미로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야. m에 관한 항등식. 자,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m이 얼마가 되던 간에 반드시 x1, y1을 지나가는 직선. 이 녀석은 기울기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여러분 고등수학, 그러니까 수학 상에서도 앞에 1단원에서 항등식과 나누점이 나올 때 항등식에서 나오잖아. 어떤 특정한 문자에 관계없이 아니면 모든 뭐 m에 대하여 아니면 이미 m에 대하여 이런 표현은 항등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m의 값에 관계없이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것을 표현하려면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항된 형태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보여줄게. 알겠지? 그래서 자, 기울기에 관계없이 특정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 표현된 이 직선의 모양 자체가 m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1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근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특정돼 있지 않아.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y-1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m 곱하기 x-3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는 알려져 있지 않아. 기울기를 몰라. 보통 이런 문제는 기울기 점을 고정시켜 놓고 기울기의 범위 아니면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거든. 뒤에 나올 거야. 그죠? 이제 기울기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뭐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직선이 지나가는 점 하나만 알려줬어. 그럼 여러분은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모양으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네.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면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좀 막막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싶어. 자, 문제 보시면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자, 이게 직선이에요. 하나 있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그 다음에 여기 봐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플러스 1은 0. 요 녀석도 하나의 직선이죠. 그렇지 않아요? 얘도 하나의 직선이에요. 맞습니까? 어라? 이거 봐라. 이게 m은 상수고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직선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직선이 만나. 어디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고? 만나긴 만나는데 1사분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요 직선은 그래프가 그려지긴 해요. 그쵸? 지금 요 x-1을 우변으로 이해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좌표평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으면 여기 문제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요 직선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자, 왜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아래로 45도 방향으로 내려가겠죠. x가 이만큼 커질 때 똑같은 절대값으로 y는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오른쪽 아래로 45도 방향으로 내려가고 y절편이 2.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도 2겠죠. 자, 하나 그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직선이 좀 막막해요. 얘가 지금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봤더니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마이너스 y를 우변으로 이항해봐. 마이너스 y를 우변으로 이항하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에요. 맞죠? 그죠? 잘 봐요. 얘가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 다시 말해 기울기가 m인 직선이잖아. 맞지? 거기까지 확실히 알겠어. 기울기가 m인 직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기울기. 이 기울기의 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잖아. 여러분 직선의 생명은 기울기와 한정이에요.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건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고정 문제. 점고정. 직선 문제에는 점 고정 문제가 있고 기울기 고정 문제가 있어요. 얘는 이제 대표적인 점 고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나가는 점을 딱 알려줘서 이 고정된 점, 그러니까 정점이죠. 한마디로 정점. 우리가 이 정점, 수학에서 정점은 고정된 점, 움직이지 않는 점을 말하고요. 움직이는 점이 있어. 움직이는 점은 물론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직선이, 예를 들어서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그러면 x축 위에 존재하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죠. x축 위에 존재하는 뭐 임의의 점 이런 뜻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위치가 확정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점을 동점이라고 해요. 동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딱 고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정지해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점 고정 문제는 점을 하나 딱 고정시키는 거야. 정점에 관련된 문제, 정점에 관련된 문제. 얘는 지금 기울기가 좀 가변적이죠. 아, 좀 어려운 말인가? 가변적이란 말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기울기가 좀 변할 수 있어. 기울기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기울기가 변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반드시 기울기의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무조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 하나를 문제에서 고정시켜주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자, 직선의 생명은 기울기와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정해주거나
기울기를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직선이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점을 하나 딱 정해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 기울기의 값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무조건 지나는 점을 하나 딱 문제에서 정해주었을 거예요. 그 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그 점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아까도 아니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점을 고정시킨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관련된 문제는 기울기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게 만드는 그러한 XY 좌표를 찾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정점인데 m의 값에 관계없어야 되니까 이 등식 자체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자. 항등식. 이 등식을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m에 관한 항등식이면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k가 곱해져 있는 것들이 묶고 k가 안 곱해져 있는 것들끼리 따로 묶어서 우변이 0인 상태에서 얘도 0, 얘도 0이 되는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생각나시죠? 이게 항등식 문제 풀 때 기본이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뭐에 대한 항등식이야? m에 대한 항등식이야. m에 대한 항등식. 그치? 얘는 지금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m이 곱해져 있는 녀석들끼리 묶어내야 돼. 그러면 우변이 뭐가 돼? m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맞습니까? 그래. 자, m이 곱해져 있지 않은 떨거지들끼리 따로 모아야 돼. 그럼 여기 1을 좌변으로 이항해도 되고 y를 우변으로 이항해도 돼. 상관없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뭐가 돼? y-1을 넘어야 되죠. 그래. 이거 봐라. 선생님이 방금 전에 강조했던 식의 모양이네.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 그죠? 이 식의 모양이 그렇잖아. 이 식에서 이것이 m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러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그래야 돼. 그치? 그래야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요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요 녀석이 0, 다시 말해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녀석이 0, 다시 말해 y가 1.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면 이 직선, 이 등식 자체가 반드시 성립하잖아. 그래. 그런데 이 등식이 뭐야? 직선이잖아. 그렇다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을 반드시 성립하게 만드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m이 얼마가 되던 간에 무조건 이 등식이 성립하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이잖아. 왜냐면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알겠지? 근데 얘는 직선이잖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 위에 반드시, 이 직선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나간다. 또는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m이 얼마가 됐던 간에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1을 대입하면 이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이 점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념이야. 여기서 직선의 모양을 여기 1을 좌변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서 m 곱하기 x 플러스 1 하고 y를 이쪽으로 이해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y 하고 y를 넘겼으니까 여기가 0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어차피 우리가 전형적인 m에 관한 항등식. 자, 이 등식이 m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면 요 녀석이 0이고 요 녀석이 0이면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 y가 1일 때, 그죠? x가 마이너스 1, y가 1일 때 이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므로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1을 대입할 수 있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무조건 등식이 성립한다. m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치? 그리고 요 등식과 요 등식은 똑같은 등식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여기다 대입해도 얘는 반드시 성립해. 그렇다면 이 직선 위에 반드시 이 점이 존재한다. 그런 논리야, 논리. 알겠니? 이게 정점을 지난 직선. 자, 지금 똑같은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한 겁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잖아. 나 같으면 이 문제를 꼭 내. 나 같으면.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직선의 방정식 포함되잖아. 그럼 나는 이 유형을 반드시 낼 겁니다. 이 유형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 식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학생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유형이 이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제 이 직선이 반드시 무엇을 마이너스 1,1 요 점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마이너스 1,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마이너스 1,1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네.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이 점을 마이너스 1,1이라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요 직선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요 바로 이 직선과 만나. 어디서? 1,4분면에서 만나. 그치? 그럼 1,4분면에서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서 요 사이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그치? 자,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의 범위에서 이 직선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휘어졌어 직선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찾는 요 직선은 반드시 요 점은 지나가야 돼. 그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점과 여기 2,0 요 점을 함께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네. 이때의 기울기가 있고 또 요 점 마이너스 1,1과 0,2 요 점, 이 점 두 점을 한꺼번에 지나가는 이때의 기울기가 존재해. 네. 그런데 직선이 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어. 이 상태에서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잖아, 이 사이에서. 이렇게 회전하면 그러면은 이 직선하고 요 1,4분면 요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를 고정시키면 직선이 이렇게 회전하면 그럼 교점이 여기서 생기거나 여기서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서 생기거나 이런 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단 여기 0,2와 2,0에서 만나는 요 경우는 제외해야 돼. 왜냐면 좌표축은 직선에 좌표축은 4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축 위에 있는 요 점에서 요 점에서 만나는 그 순간은 제외해야 돼. 그러므로 기울기가 자, 이때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보다는 크고 점점점 커지다가 딱 이때 이 기울기보다는 작아져야 돼. 그지?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때의 기울기가 얼마니? 기울기는 그냥 요거분의 요거 아니야, 이렇게? 꼭 여러분 마이너스 1,1 하고 뭐 2,0 해가지고 뭐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 이런 거 안 해도, 그지? 이런 거 안 해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기울기는 x의 변형에 대한 y의 변형의 비니까 자,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변했잖아, 그지? x가 이만큼 변할 때 y가 요만큼 변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 다음에 밑으로 한 칸.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울기가 그 다음에 요때 기울기는 요 기울기는 x가 한 칸만큼 변할 때 y는 위로 한 칸만큼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1분의 1 기울기는 그냥 1이에요. 이때는 1. 자, 이 기울기가 바로 누구야? 요 직선에서 m이잖아, m. 그러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m의 값의 범위, 그죠? 실수 m의 값의 범위, 이걸 구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m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다. 이렇게 나와요. m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 이게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책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 그죠?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다시 복습할 때 책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했는지 풀이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여기서 또 어떤 표현이 눈에 띕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K의 값에 관계없기 때문에 또 K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야 합니다. K에 대한 항등식. 자,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K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은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계가 길어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자, K에 대한 항등식,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야 되라. 맨 마지막 줄. 봐봐.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반드시 이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러려면 K랑 곱해져 있는 요 놈도 0. 그 다음에 요 놈도 0.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0 더하기 0K는 0. 이렇게 돼가지고 K에 대한 항등식 되지. 맞지? 자, 그럼 요 녀석을 0으로 만족시키는 XY 좌표가 있을 것이고 요 녀석을 0으로 만족시키는 XY 좌표가 있을 텐데,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XY 좌표는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녀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XY 좌표는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 그치? 그런데 얘를 0으로 만족시키고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걸 동시에 요 놈과 요 놈을 둘이 동시에 0으로 만족시켜. 그 얘기는 바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이라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의 XY 값이잖아. 맞지? 우리 앞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우냐면 1참수와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잖아. 그렇지? 중학교 2학년 때 1차 연립방정식 배우죠, 여러분. 1차 연립방정식. 그 1차 연립방정식에서 뭐가 나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거하고 A'X, B'Y 플러스 C'는 0. 자, 얘네들을 연립해서 만든, 그죠? 요 1차 연립방정식의 해, 그죠? 요 1차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P, Q다 라고 하면, 그지? 자, 요 녀석을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들, 그 모든 점들을 다 모은 직선, 모아서 그려보니까 좌표표면에 이런 직선이 그려지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XY 좌표를 다 모아서 따다다다닥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직선이 나왔어. 그지? 그럼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의 좌표는 얘를 만족하고,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의 좌표는 얘를 만족하니까 이 두 직선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두 직선의 교점, 이 교점의 좌표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장은 뭐다?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그치? 그것에 최초로 그것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의 1차 연립방정식이야. 그치? 이때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구나.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의 좌표는 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도 0으로 만족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도 0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XY 값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요 녀석도 0, 그리고 요 녀석도 0. 이 두 녀석을 동시에 0이 되게 만드는 XY 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 플러스 K0은 0 해서
k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립하는 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지? 네. 바로 자, 요 모양. 자, 요 모양으로 직선을 표현하잖아. 그럼 이 직선은 요 녀석도 0, 요 녀석도 0으로 만족하는 이 두 직선의 교점, 그 교점을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k 값에 상관없이 이 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요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 두 문제만 딱 풀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거 먼저 보세요. 주어진 이 직선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전피를 제하는데 이 전피의 좌표를 구하시겠습니다. 어라?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을 보는 순간 아, 이것은 k에 관한 항등식 문제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들죠. 그래서 얘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하는 얘는 지금 x, y에 대한 등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직선임을 알 수 있어. 그쵸?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먼저 전개해보면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3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자, 이런 모양이 되고요.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가 곱해져 있는 녀석들끼리만 따로 모을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하고 k가 곱해져 있고 3y하고 k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y에 k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안 곱해져 있는 녀석들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잖아. 그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이 되죠.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랑 똑같죠? 그래 안 그래? 위의 식은 요 식은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되고 밑의 식은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k에 관한 식으로. 자, 그러면 요 녀석이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요 녀석도 0이고 요 녀석도 0이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겠죠. 이 직선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두 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점의 좌표를 얘가 반드시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전피의 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라는 이 두 방정식,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연립 방정식 해가 뭐다? 전피의 좌표다. 여기 그런 개념이야. 계산은 그냥 여러분 해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책에 풀이 과정도 나와 있으니까. 책에 답이 나와 있는 문제니까 계산은 따로 안 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두 직선의 교점과 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1. 자, 방법 1은 이 두 직선의 교점하고 2,1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그냥 직접 구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x-y-1은 0 x-y-3은 0 해서 얘네들 연립방정식을 풀어. 그럼 교점의 좌표 나오겠지? 자, 위에서 밑에 거 빼면 어떻게 돼? x는 2인가? 아닌가? x 그 다음에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구나. 미안. 맞죠? 왜냐면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이면 x 마이너스 y가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5 그렇게 되겠지. 되니?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5면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의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이 교점과 2,1을 지나가다 했으니까 요 점하고 2,2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버리면 돼요. 그럼 그게 답이야. 두 점 지나가는 직선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는 뭐야? 이거 빼기 이거 분의 요거 빼기 요거 그게 기울기. 그지? 그 다음에 2,1을 지나가니까 자 y-2는 여기 기울기 그 다음에 곱하기 x-2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선 정리해버리시면 돼요.
기울기 구해서. 알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걸 써먹자. 배운 걸 써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자체를 표현하는 거야. K를 놓고 표현하는 거야. 그죠?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EX-Y 마이너스 1 더하기 K 곱하기 X-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래 아니야? 그지?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얘는 0, 얘는 0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고 우리가 찾는 직선은 바로 이 직선이 누굴 지나갈 때 2,1을 지나가는 순간 그 순간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에다 당연히 2,2를 대입하는 거야. 2,2 대입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2,2 대입하면 4 머릿속으로 계산 좀 할게요. 4 빼기 2 빼기 1 그럼 그냥 1이네. 그치? 더하기 K 곱하기 2 빼기 2 없어지고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K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자, 따라서 K는 얼마? 3분의 1이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K가 3분의 1인 걸 찾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요 자리에 3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요 자리에. 요 자리에다가 바로 3분의 1. 딱 이렇게. 집어넣고,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분모에 약분해버린 다음에 요 식을 정리하면 돼. 그러면 직선의 방식이 나오겠지. 자, 양변에 3 곱하면,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더하기 3 곱했으니까 약분되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직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2,1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새로 배운 이 방법을 여러분이 좀 할 줄 아는 상태로 지나가셔야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